안녕하세요. 수식응용 제46강. 이번 시간엔 일정 기간 동안의 변동률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 구간인지 아니면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될 구간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에는 7봉 변동률과 14봉 변동률이라고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7봉을 기준으로 해서 종가의 변동폭 또는 변동률이죠. 그것을 이제 백분율로 바꾸게 되면 변동률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봉의 종가의 변동률을 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변동률을 구할 때는 또는 변동폭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가와 고가, 일정 기간 동안의 저가와 고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 만들 것은 저가와 고가가 아니고 종가만의 변동률 또는 종가만의 변동폭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는 진입이 가능하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될 구간인지를 한번 신호수식까지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캔들에 표시해 놨습니다. 3.5% 이상 되는 음봉 또는 양봉에다가 이제 따로 강조를 해 놨는데요. 이것을 좀 이따가 신호수식을 표시를 할 때 또는 이제 차트를 분석할 때 조금 보기 편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 봤습니다. 먼저 수식관리자 부르시고요.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그래서 저는 제목을 수식 응용 46강이라고 제목을 짓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식 첫 번째에는 일정한 봉수를 봉수1이라는 변수에 주고요. 그 다음에 봉변동률이라고 제목을 짓겠습니다. 수식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이스트와 로우스트를 사용해서 그 비율을 구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이스트, 그 다음에 종가만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봉수1 나누기 로우스트 똑같이 종가 기준으로 봉수1. 그 다음에 이것을 종목마다 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비율로 구해야겠죠. 그래서 백분율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렇게만 곱하면 100단위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0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또 100을 빼주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수식 2로 가신 다음에 이번에는 봉수만 바꿔주겠습니다. 봉수 2와 또 봉수 2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제목, 수식이 되어 있는 제목도 그대로 가져와서 수식 2에 봉수만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일정 기간 동안의 종가의 가장 큰 값,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의 종가의 가장 작은 값, 그 두 개를 백분율로 나타낸 다음에 두 개의 기간 동안의 백분율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비율 아래쪽에 얼마만큼 머물렀는가를 체크해서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될지를 한번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설정 가셔갖고요. 봉수 1은 7, 봉수 2는 14. 라인 설정 가셔갖고요. 수식 1은 적색으로, 수식 2는 청색으로. 그다음에 기준선도 10% 라인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 라인.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자, 여기 현재 나와 있는 이 종목은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건데 최근에 조금 올랐었죠. 쭉 한번 빠지는 그런 기간도 있었고요. 쭉 한번 올라가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과 같은 그런 라인이 이제 뜨는데요. 적색 라인은 7봉 동안의 종가의 변동률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 같으면은 비율이 한 26.74%가 나오는데요. 종가가 7봉 동안에 그만큼 변화했다는 뜻이죠. 아래쪽으로 변화했든 위쪽으로 변화했든 같은 비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14봉 동안의 어떤 비율이 되겠고요. 자, 이러한 두 개의 그 변동률이 한 10% 아래쪽에 머무는 기간들이 좀 이렇게 보이시죠? 아래쪽으로 보시면요.
동시에 두 개의 라인이 동시에 아래쪽에 머무는 기간들, 그 다음에 이렇게 10% 라인을 상향 돌파한 그러한 그 위치. 자, 이런 위치들은 보시면 양봉이 나왔을 경우, 즉 이전봉보다 큰 경우가 나왔을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매수가 가능한 그런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지나간 차트를 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전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여러 가지 지표로 좀 보완해 가면서 신호 같은 것을 만들어야겠죠. 여기와 보시면 여기가 같은 그런 수치를 나타나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에 10% 아래쪽에 두 개의 라인이 머물다가 10% 라인을 상향 돌파하죠. 자, 여기는 아래쪽으로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이나 혹은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구간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 그 보조 지표에다가는 과열 침체를 넣어가지고 한번 좀 보기 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식일의 일곱 봉 변동률은 침체에 10이라고 넣고요. 적색 계통으로. 두 번째는 똑같이 10이라고 넣고 청색 계통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다 색이 입혀지는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입혀지지 않는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상향 돌파하는 그런 구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으면은 이 위치에 4월 1일 위치에서는 우리가 진입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월 22일 이후에는 우리가 매매를 해서는 진입을 해서는 안 되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조금 있다가 이제 신호로 만들 때에는 이 위치와 이 위치에 어떤 구분을 해서 신호 수식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몇 종목을 한 번 더 돌려보면요. 자, 이런 구간도 보이시죠? 여기도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보시면 일정 구간 동안에 기간 동안에 계속 아래쪽에 머물다가 올라가는 부분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아래쪽으로 빠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매매를 또는 진입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구간들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보시면 픽셀 플러스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여기서도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보이죠. 근데 여기는 아직 10%를 하나만 지금 돌파를 했죠. 이 위치에서는요. 12월 19일인데요. 두 개의 라인이 다 아래쪽에 머물다가 하나만 돌파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수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죠. 둘 다 돌파를 했느냐 또는 최소한 하나만 돌파를 했느냐를 가지고 신호 수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쪽에서 쭉 보시면은 이렇게 좀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10%를 상향 돌파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변동률이 둘 다 10% 이하였고요. 또 하이딥이라는 그런 종목도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 이후에는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원칙을 세워놓게 되면은 좀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치와 이 위치의 신호 수식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식 관리자 가신 다음에요. 지금 금방 만든 것을 복사를 해야겠죠. 수식 1에 있는 것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 신호 검색 새로 만들기 하시고요. 응용 46강의 첫 번째 신호 붙여넣기. 자, 첫 번째 것은 봉수 1에 대한 그런 변동률 수식이죠. 이것을 F1이라는 변수에 넣겠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 부분들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곱하기부터. 그다음에 또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야겠죠.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F2에 대해서 봉수 2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변동률 지표가 완성이 됐고요. 우리가 조건을 만들 때 두 개의 그 F1, F2가 10% 아래쪽에 있는 구간, 그 다음에 그러한 구간들이 몇 봉 연속으로 존재하느냐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이라는 변수에다가요, F1도 10보다 작고, 그리고 F2도 10보다 작고, 자, 이런 조건을 먼저 준 다음에
또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런 조건들이 한봉전 기준으로 이러한 조건들이 한봉전 기준으로 5봉 연속으로 있었는가를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F1과 F2가 10% 이하 구간에 5봉 연속 머무른 그런 그 조건이 되겠죠. 괄호 안에 1을 썼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을 썼기 때문에 현재 봉이 아니고 이전 봉을 기준으로 이러한 조건이 만족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클로스업 10%를 클로스업을 하면 되겠죠. 클로스업 F1이 10%를 클로스업 하거나 그 다음에 또 클로스업 F2가 10%를 클로스업 하거나 이 두 개를 오화로 묶었기 때문에 괄호로 한 번 더 묶겠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의 라인이 10%를 먼저 상향 돌파할 때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봉과 양봉의 구간을 나누기로 했었죠. 보시면 양봉의 구간, 즉 상승하는 구간과 하락하는 구간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을 더 넣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양봉인 구간, 상승하는 구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의 종가가 이전의 종가보다 크면 되겠죠. 자, 이것이 한 봉 가지고 비교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두 봉 또는 세 봉 가지고 우리가 점점 확장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일단 이번 시간에는 봉 하나만 가지고 이전 봉보다 컸냐 작았냐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색 화살표로, 그 다음에 변수가 싫었고요. 봉수 1은 7, 봉수 2는 14.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자, 이상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매매 금지 구간, 즉 음봉이 출현하는 구간도 똑같이 한번 만들고 나서 실행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수식 응용 46-1을 복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목을 46-2. 자, 전체가 다 같은 그런 수식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현재가가 이전가보다 작냐라고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도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또는 손절의 조건이나 아니면 매매 금지의 조건이 되겠죠. 우선 매도로 청색으로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요 위치하고 그 다음에 요 위치에 신호가 아마 표시가 될 겁니다. 두 개 표시하고요. 두 개 표시하고요. 자, 요 구간도 하나 더 남았네요. 10%를 상향 돌파하는 구간.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은 뭐 20%로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15%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비율을 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해드릴 수 있는 구간은 이 화살표가 나온 이후에, 그다음에 손절이나 또는 진입하지 말아야 될 구간은 이 청색 화살표가 나온 이후에를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서 매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한 가지 지표만 가지고 전체의 어떤 매매를 결정하기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신호들 또는 지표들 또는 새로운 어떤 이 지표와 조금 더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또 조합을 해서 조금 더 신호를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종목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이딥이라는 종목도 이런 구간이 나오죠. 이건 좀 짧은 구간밖에 이제 매매가 안 되고요. 이런 구간은 들어가면 안 되는 구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픽셀 플러스. 자, 픽셀 플러스는 이런 구간이 이제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구간들이 나왔네요. 여기는 오늘 신호가 5봉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신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색으로 보이는 구간이 한 3개 봉 정도밖에 표시가 안 됐네요. 그래서 아직 신호가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옛날 그 아프리카 TV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매수가 가능한 부분, 그다음에 매수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좀 수식은 조금 간단하지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지표들과 이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좀 단순하지만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상당히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7봉이나 뭐 14봉 또는 또 이걸 배수로 해서 뭐 21봉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조금 더 많은 그런 변동률을 가지고 이러한 신호나 지표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은 제 블로그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